자, 문화데이트 시간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 우리들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또 만나보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주요 관심사죠. 영어 교육과 수학 교육. 영수. 네. 그 중요한 영수. 네. 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영어 전문가 김용환 대표님, 수학 전문가 안남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사실 저만 해도 요즘 아이들 교육이 워낙 달라져서 맞아요. 정말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걱정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일단 영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영어 교육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가 영미의 모국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지구촌 공용어다라고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평가나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어 교육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영어를 영미의 모국어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지구촌 공용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좀 당당해지고 뻔뻔해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을 빌려 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흔한 비유로 그 나라 거지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다고 네. 그럽니다. 글로벌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상 정보의 68.4%가 영어로 통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화나 인터넷의 발달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수단으로 영어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영어 사용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이 사용하는 발음, 표현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주고 잘 못 알아들었으면 되묻고 확인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틀릴 수 있는 거고 네네. 틀리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듣기만 해도 요즘은 뭐 인도 사람이 말하는 영어, 뭐 영국 사람이 말하는 영어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를 배워가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익히 문법부터 막 배우고 했던 영어와 이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어떻게 좀 개념이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의사소통의 개념을 단순하게 외국인과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정도로 제한한다면 네. 현대와 같은 지식 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의 니즈와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글링이나 다양한 분야의 정보, 네. 문학 작품, 타문화 등을 접하면서 이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고의 폭이 더욱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지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언어 기능을 넘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네네. 진정성, 공감대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 정도만 용기 있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걸 좀 더 넘어져야 되는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요즘에 네.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네. 휴대전화 속에 이제 자동 번역기나 통역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거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조인성 네. 화이팅!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두 분 MC 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네네. 거요? 혹시 휴대폰에 입력된 전화번호 중에 몇 개 네. 정도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을 해야 되나요? 제 제 번호도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어려우시죠? 네. 기술의 발달과 편리함이 가져다준 그 디지털 치매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마 멀지 않은 시대에 번역기나 통역기 없이 외국인과 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지배당한다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무서운 그런 네네. 시대인데요. 그러나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으로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고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언어적 기능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단순한 의사소통에 지나지 않을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소통, 진정성, 공감대, 느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그 기본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어책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줄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많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독서를 저도 추천을 합니다. 자발적 네. 다독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상황 영어이고 중고등학교 과정은 사실이나 정보 중심의 글이 80% 이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지겨워하고 지루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신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게 한다면 아이들이 감정을 이입하고 네.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재미있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동이나 깨달음을 받게 되면 또 다른 글을 찾아서 계속 즐겁게 읽게 되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많은 책을 읽다 보면 네네. 의미 있는 언어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력이 좋아져서 말하기, 글쓰기도 다 좋아지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예측력과 분석력까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영어가 뭐 4차 시대로 간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교육의 방향성이 좀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또 영어와 함께 또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수학 뭐 수포자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또 수학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또 변해가야 될까요? 우리 안 대표님. 네,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는 것처럼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됩니다. 네네. 먼저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시되어지고 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어지는 수학 교육으로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네. 토론이나 토의, 또 발표 등을 통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학 교육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셋째는 단순한 문제풀이식 수학이 아니라 네. 수학적 사고력이나 창의 융합 능력을 기르는 그런 수학 교육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교육부에서도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에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도 수학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 융합 능력을 강조하는 그 수학교육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 네. 예. 그동안 사실 문제풀이법 암기식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수학적 사고력,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해야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교육입니다. 현재 수학교육은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해서 시험을 잘 치르는 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없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수학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 탐구 활동이 수반되는 수학 교육인데요. 개념이나 원리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체험이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수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네. 이렇게 해야만 종이 위에 문제풀이, 종이 위에 수학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나 네. 그런 현상들을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창의 융합 능력이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란 개념이나 풀이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수학에서 평가 방식이 앞으로는 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또는 풀 수 없느냐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익혀 나가는 과정을 선생님이 관찰을 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과정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 평가에서도 서로 설명하고 토의하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수학에서도 이렇게 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지금 이제 창의 융합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당장의 입시,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교육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입시 당장에 중요하죠. 실제로 그런데 입시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 네네. 개념과 원리를 탄탄하게 한 후에 생각하는 힘을 기른 학생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만 입시에서 시험을 볼 때 네. 실제 이제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네네. 기본 문제나 필수 예제들을 위주로 출제를 하지만 네. 변별력을 위해서는 심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수학적 사고 능력이죠.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네.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보면
서로 다른 단원이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융합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도 역시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왜 수학이 이렇게 점수가 좋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 중요한 말씀들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서 MBC 충북에서는 저희 MBC 충북 청주 방송국 지하 1층 공개홀에서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특히 이제 영어 교육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무료로 준비가 돼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관심만 들고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또 좋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더 자세한 말씀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용환 대표님 그리고 안남재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